총선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파면 조치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한 관심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죠. 세간에서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2대 총선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출마설과 관련한 3대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출마를 논의했겠느냐라는 것. 두 번째, 만약에 출마한다면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출마할 것이냐. 또 세 번째는요, 출마한다면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최진영 변호사님은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독자 출마에 무게감이 있다는데 민주당으로 출마하겠습니까? 아니면 독자 출마하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은 화이팅 조국, 화이팅 조국 이러고 있습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그 얘기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이 혼자 나오건 아니면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건 그 자체로서 중도층에 대한 소구권을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두 단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 같습니다. 총선에 조국 전 장관이 나왔을 경우에 얻는 거는 조국 의원이지만 잃는 것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다. 이렇게 지금 두 줄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출마로 인해서 조국 장관은 생존해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가능성도 뭐 적지 않죠. 여전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있지만. 인해서 잃게 되는 중도층 표심이 더 클 그렇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체적인 어떤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어떤 린치핀, 어떻게 보면 핵심 축이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 지도부 쪽에 가까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뭐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민주당의 어떤 당적을 얻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나올까 이런 문제가 직접 되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이 민주당이 있는 데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거기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몇천 표 차이로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도 공천되고 무소속으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쪽에 어떤 어떻게 보면 배지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지역에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죠? 민주당은 사실상 무공천을 통해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공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민주당의 지금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대구에 가겠습니까? 경북에 가겠습니까? 결국 본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 내지는 서울 수도권 중에서 본인의 연고가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나와주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땡큐인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재열 변호사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과연 출마와 관련한 논의를 했겠느냐라는 것과 지역구로 나간다면 부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관악 갑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우선은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찾아간 이유도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마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는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주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악구에 있기 때문에 관악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전제가 출마가 과연 괜찮으냐, 국민들이 보기에 당연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 2년이라는 것은 중형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형사재판을 하면 이런 중형을 선고받았고 파면까지 된 마당이면 이거는 염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마 자체를 고려를 하고 판결이 다 끝나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나서 어찌됐든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여기에 대해서 다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출마하는 것이 국가나 국민에 대한 진정한 조국 장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는 정치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관련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국 장관이 평산마을 방문했다 온 직후에 지금 느닷없이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게 깔려 있는 것 과연 같아서. 서울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게 벌인 일인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감수할 수 있는 측면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그걸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군부를 떼는 듯한데 이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입시 비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민주당을 조국의 강을 넘어 조국의 쓰나미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말입니다. 가장 손가락질 받고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할 때 취업 비리, 채용 비리하고 그 다음에 입시 비리입니다. 입시 비리.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 멍들게 하는 가장 원천적인 그런 이 나쁜 짓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분이 온다 해도 오지 마라 해야지요. 네, 관련 영상 살펴보셨는데요. 국민일보는 이걸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 상징성을 바탕으로 했을 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있는 부산 사상에 출마한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내놨어요. 조 변호사님, 이렇게 성사된다면 정말 부산 빅매치가 성사되는 셈인데 이럴 정도 리스크를 조 전 장관이 지려고 할까요? 일단은 그런 두 분이 매치업이 성사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뵙고 난 다음에 출마설이 더욱더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문 전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한테 출마에 관련한 언지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대통령님의 성향상 그런 말씀을 하실 분 같지는 않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서울대 파면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이어지면서 그런 출마설에 대한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아마 조국 전 장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을 아마 하지 못한 상황일 겁니다. 본인의 사건 자체도 아직 2심 선고가 나지 않았고 2심 선고도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출마를 한다고 결정을 하고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고향인 부산 쪽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것처럼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저는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을 과연 공천을 줄까라는 저는 생각도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 아닙니까? 근데 혁신적인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윤핵관을 어떻게 보면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두 분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좀 미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겠죠. 또 재밌는 시나리오는 경남 양산 갑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다는 겁니다. 경남 양산 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고려할 때 양산 갑 출마 시나리오도 있는데 양산 갑의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3선 윤영석 의원이라는 점에서 3선 중진과의 대결도 불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야가 이런 조국 전 장관의 출마와 관련한 소식만으로 시끄러운 건 아닙니다. 기사를 살펴보면요. 총선 앞둔 여야가 친일과 친중 프레임으로 진영절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논란이 되는 발언,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겠죠. 권지웅 위원님, 외교라는 것은 사실 국익에
앞서서는 정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지만 실제로 이 외교 문제를 두고 우리 진영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관리하는 게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되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고요. 근데 뭐 어쨌건 지금 친일 뭐 반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에 핵심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어떤 외교 전략의 차원이라기보다 국민의 안전권의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어쨌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많은 환경단체들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꼭 방류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방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태학적으로 오염수를 다시 정화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시멘트를 만드는 데 섞어서 교각에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그게 가장 싸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내게 하는 것은 저는 야당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민주당인 소속인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국가 사이에서도 그런 식의 협박류의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친중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저는 또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관련해서요. 외교 정쟁화는 국익을 해치게 된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좀 자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광우병, 그러니까 광우병소를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문제를 두고도 갈등을 크게 일으킨 적이 있고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우리를 압박했을 때도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변수는 되겠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어떤 선택의 어떤 그 다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난 그 대선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를 5년 만에 종식시키고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것은 국민들이 적어도 외교 정책에 있어서 지나친 친북 친중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파산 선언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 외교 형태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러한 선택을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민들한테 뭐라고 약속했냐라고 하면은 TV 토론에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겠습니까 했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일본 대통령, 그 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의 어떤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북한의 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는 만날 수 있는 사람대로 임기응변으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에 대한 투표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선택을 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그 외교 정책이 지금 나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뒷다리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과 한국 간에 이렇게 지금 외교관 분쟁이 되고 있는데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2달 전에 얘기가 됐다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외교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계속 이렇게 민주당이 이와 같이 이제 중국과의 어떤 싱하이밍 대사의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독자의 길을 갈 것인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 4월달의 총선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온전히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외교적 행동 대신에 당리당략에 치중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또 물밑 대화와 전화위복 만드는 게 외교라는 측면에서 이런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기사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